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잠시 휴식 시간인데 갑자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네, 그렇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수학 강사 조이재입니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자 이제 수학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실 필요 뭐 그렇죠. 교육진담 수학 많이 배우는데. 자, 오늘은 미적과 기하입니다. 그죠? 네. 예, 미적과 기하. 우리가 상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처음에 이 선택 수능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30% 정도 이 정도로 예상했었거든요. 되게 비관적으로 봤었어요.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거의 지금 34? 36? 36. 네. 36 정도로 올라갔죠. 이 정도는 전통적 방식에서 자연계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의 어떠한 퍼센트 비율이랑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하까지 합치면 이거는 40%가 넘어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사탐을 선택했던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미적을 선택하는 오히려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네. 자연계로 넘어오는 그런 현상이 입시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부가 만들어낸 제도와 정책이 드디어 우리나라의 문이과 융합의 시대를 제도적으로 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연계 대학들이 상당수 강조하고 있는, 즉 자연계 대학들이 우리 학교 이공계에 오려면 미적과 기하 중에선 태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연계 수학의 어떠한 상징적인 과목인 미적분과 기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기하도 2만 명 정도죠? 7.5%? 예, 7.4% 2만 9천 명. 2만 9천 3만이거든요. 이거 물리보다 많아요. 옛날 물리보다. 옛날 물리2 2천 명이었잖아요. 옛날 물리2 과학 2 과목보다 다 많아요. 과학 2 과목보다 다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요 기하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미적과 기하를 비교하는 방송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드려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방송이 시작됩니다. 자, 어떤가요? 대세 미적인데, 그죠? 네. 대세는 미적이 확실하고요. 예. 네. 그것과 맞게 이번 뭐 미적과 기하를 또 뭐 난이도 자체만 평가하자면 확실히 미적분이 앞섭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성의 틀은 애초에 수학적으로 다르긴 해요. 한쪽은 해석적인 학문, 한쪽은 그냥 말 그대로 기하적인 학문을 하는 건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단원명 자체로, 과목명 자체로 말한 것듯이 미분과 적분에 힘을 쏟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두 문항도 당연히 미분과 적분에서 나왔어요. 미적분 과목에는 뭐 삼각함수라는 단원, 뭐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 등등 있지만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미분이라는 곳, 그리고 적분이란 곳이 역시 어려웠고, 반대로 수열의 극한에서 과연 뭘 낼까 하면은 이제 여기는 오히려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뭐 수열의 극한 도형을 많이 내겠다,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도형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기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형화된 문제들이 나왔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기출이 나온 기출 문제들이 많았다. 예, 그래서 기하 영역에서는 기출 문제만 열심히 봐도 이 문제들을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하면, 미적분은 여전히 추론해야 되고 새롭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서 계속 자기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 정신과 그리고 그거를 해석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이 더 어렵고 미적분에 선택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대학에서 선호를 많이 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미적 같은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선생님 처음으로 이번에 미적 선택하는 게 후회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뭐 기하를 선택했을 때보다 공부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도 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문항에서 봤을 때는 뭐 저는 봤을 때 뭐 항상 나오는 스타일이지만 뭐 29번 같은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그래프를 네.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추론을 하고 그 개형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저는 일단 이번에 미적 선택에서 4점을 제외한 문제들은 정말 너무 쉽게 나와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나왔고 문제는 이제 4점 몇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제 친구들이 워낙에 삼각함수 파트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삼각함수와 도형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그렇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기하도 이제 항상 나오던 문제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공간좌표 대칭점 문제라던가 혹은 뭐 삼수선 정리를 이용한 문제들이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29번 문제에서 딱 보자마자 친구들이 아 이거는 안 풀고 일단 넘어가야겠다라고 싶었던 딱 보기만 해도 도형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저는 뭐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들 입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접근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이제 공간상에서 친구들이 그러한 정사형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한 패턴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하도 이번에 저번보다는 당연히 어려웠고요. 선택 과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번보다 어려웠는데 특히 미분은 좀 어려운 느낌이 좀 있고 기하는 그래도 아직 괜찮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시간 가성비는 기하가 높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양이 다르죠.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좀 있는 거고 네. 3만 명 정도를 육박한다는 것은 6월 모평 기준으로 상당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미적 자체를 놓고 본다면 어땠나요? 미적 자체만 보고 놓고 본다면 난이도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갔지만 특이점은 사실상 과목명은 미적분 그러니까 즉 수학2에서 배우는 다항 함수를 다루기보다는 다른 더 심오 깊은 초월 함수를 다룬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다항 함수를 다뤘다. 네, 이게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어려워 보이고 이게 문제를 읽고 싶지 않게 적어놨지만 알고 보니 2차 함수였고 알고 보니 3차 함수 문제고 적분 계산도 알고 보니 그냥 3차 함수 계산이 거의 주가 된다라고 보면 실제로 수학2가 잘 돼 있는 애들이 이게 유리했던 시험이었죠. 네. 네. 반대로 뭐 기하 부분에서는 뭐 정말 특수각이 많이 나왔어요. 뭐 모든 각들이 특수한 각이라서 이미 알고 있는 비율을 이용해서 그냥 숫자를 계산하기보다는 비율 따라서 이게 1이면 이게 2지 이렇게 그냥 숫자를 적어가면서 그냥 풀면 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읽고 싶지 않게 딱 2문제 했지만 이거를 끝까지 읽어내고 정보 처리 능력이 좋았던 학생들은 깔끔하게 오히려 적혀있는 거에 비해서 많이 쉽네 라고 풀었을 거고 29번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네. 사실 기출문제를 많이 본 학생들이면 또 종이를 접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평가원이 이번에 좀 섬세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은 이미 종이를 접은 상태만 주거나 접기 전의 상태를 주거든요. 근데 그림을 2개 다 줬어요. 둘 다 봐라 라고 그냥 아무래도 이번 9월달 평가원에서는 학생들이 능력적 수치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서 그림을 둘 다 봐야 된다는 걸 표현해서 보여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알고 보면 이 정말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B랑 P랑 Q점이라는 게 한 직선으로 연결됐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맞나 아닌가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다 알고 보니까 모든 그림들이 상식적인 선 안에서 그냥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참 좋은 과목인 것 같아요. 여긴. 네. 네,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집을 지을 때 저희가 살 집을 지을 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도면을 보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조면을 보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입구가 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손을 닦고 하는데 이 과정이 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이랬어요. 내가. 근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게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그게 도면을 보고 이게 머리에 욕실이 그려지면 내가 다른 삶을 살았겠지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도면을 보고 그림이 그려지는 학생이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하는 걸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난이도상에 있어서 억지로 진행하는 그럴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과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결국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리하고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리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은 뭐 그런 네. 시험은 시험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시험은 아니다. 네, 결론적으로 내가 반드시 유리하기 위해서 미적을 선택하고 내가 반드시 유리하기 위해서 기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천부적인 이 도형의 감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기하하면 되고 접는 거 딱 머릿속에 그려지고 하면 되고 그럼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네, 있죠. 그런 친구들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자연계를 가고는 싶은데 미적을 공부하기는 좀 너무 양이 많아서 내가 좀 줄여서 좀 한번 해보겠는데 내가 좀 도형에 대한 감각이 있다 하면 또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닌 학생은 다 미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 저학년들의 관심사는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좀 미적이 어려웠으니까는 표준 점수에 대한 어떤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미적이 유리하겠네요. 네. 당연히 미적이 어려웠으니까 미적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많이 했으니까 미적에 관련된 점수와 공통수학 수능 수원이죠. 수원 수투 성적을 환산을 했을 때 또 좀 약간 유리한 면이 좀 있겠네요. 자, 대세 미적이네요. 네. 대세는 미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네네네. 수학은 언제나 수학은 미적이다. 대장이 미적을 먹어서 그러네요. 자, 이런 어떤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학년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하면 네. 결국 지금 친구들이 미적에서 다뤄야 되는 건 계속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매주 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빠지는 과목은 단어는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부족한 단원을 약간 찔러보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 부족한 단원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메꿔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무조건 나올 거 하나 생각하면은 그래프 개념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프를 다룰 줄은 알고 있어야 이 미적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현쌤도 고3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든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든 간에 일단 기본적인 수능이란 시험의 틀은 똑같아요. 뭐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보다 사실 그냥 다 맞으면 되니까 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 정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맞죠? 그래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춘다는 생각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해주시면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성적이 오르는 시기가 10월 달입니다. 수학에서는. 그때까지 잘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지금 요 시기 속에서 미적 정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학에 대한 어떠한 나름의 자기 생각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3학년 학생들보다는 뭐 방송의 포인트가 고1, 2 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미적과 기하에 대한 어떤 비교 이런 부분들이 좀 초점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학년 학생들은 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프를 다룰 줄 알면 된다. 그래프는 반드시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하 미적을 선택했는데 그래프를 다룰 줄 안다면 남은 기간 한 달 동안 그래프를 만약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한 문제나 두 문제를 더 맞는 것이고 그것이 수능 최저를 중심으로 한 당신의 입시를 다르게 만들 겁니다. 네, 결국 그래프가 당신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림을 그려라. 예, 그래서 그 포기하지 말고 네.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되거든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없을 때에는 언제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하면은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입시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대망의 미적과 확통인가요? 네.
다음 주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